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유희건님 모시고 너무너무 재밌는 우리 일부의 뉴욕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러시아에 가서 책 사온 것들 뭐 등등의 얘기 되게 재밌게 들었잖아요. 너무 웃기세요. 되게 진짜 말씀을 조곤조곤 너무 재밌게 하세요. 네. 그 식자층 개그 있죠. 네,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뒤에가 웃기는 거. 혹시 그 가족 자제분들이 있으세요? 네, 아들하고 딸 하나. 네. 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네. 딸애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내내 나와서 계속 기르신 거죠. 그렇죠. 둘 다 여기서 태어났죠. 네. 그러면은 자제분들은 뭐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는 그냥 정말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녔겠어요. 그렇죠. 와서 저도 도와주기도 하고 오. 지금도 오고 있고요. 좋다. 아빠 직장인데 라이브러리에다가 랜드마크에다가 네. 근데 우리 직장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젠가 딸애가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운데 네. 사서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이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혹시 뭐 느꼈던 것들 아니면은 나누고 싶은 생각들 아니면은 정보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네.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또는 교포들의 자녀들이 네. 미국에서 살아갈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행복. 네. 아니면 삶이 좀 리치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면은 애기들 대학 가고 이럴 때 막 학원 보내고 막 SAT 학원 보내고 이런 건 별로 안 그거 하셨어요? 그 많이는 안 했죠. 하긴 하셨네. 왜냐면 그 스킬을 알아야 되니까 그 스킬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스킬이죠, 그거 필요하죠. 결국에. 근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거슬려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진 한인 사회하고 좀 멀리 떨어진 네. 곳에서 살기도 했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학교를 좀 멀리 보내면은 집에서 일찍 보내면은 독립심도 키우고 네. 미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삶을 좀 더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었고 그렇게 애들을 학교를 보낸 것 같아요. 멀리 보냈다 하면 그러면은 보딩스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네. 둘 다. 둘 다. 그러면은 대략 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보딩스쿨 보내신 거예요? 그 저한테 일화가 있는데 네네. 제가 여기서 유학을 하면서 애들이 없었을 때 네. 어떤 유명한 분의 집에서 렌트를 하게 됐어요. 네. 한국 분들도 꽤 아실 거예요. 전혜승 알아요.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남편의 동생인 고광덕 박사님 댁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특히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됐거든요. 저는 유학 오기 전까지 또는 유학 와서 미국의 공립학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물론 네. 굉장히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사립고등학교 또 사립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직접 그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한 17명인가 19명인가 박사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지금도 그 예일대 로스쿨의 학장인 해럴드고 네. 그 조카분 네. 또 그분의 형인 에릭이 분이 그 차관보를 지내시고 네. 부시 정권 때 굉장한 집안이죠. 네네. 그러면서 사립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태어났을 98년에 한 2층에 살았는데 내가 이제 총총건호문으로 막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안하더라고 밑에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이제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하시는 말씀이 저스틴 사립 보내야죠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총총거를 이제 걷는 걷기 아이야. 시작했는데 어떻게요? 전 돈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를 찾은 거예요. 뉴욕 시리에 있는 네. 53가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처치가 국민학생부터 교육을 시키는 사립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세스 콥한테 편지를 썼죠. 그때는 편지를 썼죠. 우리 아들이 1살인데 거기 학교 정보 좀 주세요. 곧 보낼 겁니다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엽서. 미스터 유
You have enough time. 아니 이메일 답장도 아니고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대박. 그래서 저스틴이 크면은 그때 다시 연락을 하래요. 어. 그래서 그 엽서를 갖고 있다가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예. 그쵸. 그 저스틴이 3학년 될 때 다시 연락했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그 인터뷰를 하러 가서 그 엽서를 가서 보여줬죠. 웃으시면서. 너무 재밌다. 그 얘가 이제 거기는 이제 사립이 기숙이기 때문에 인터뷰도 중요하지만은 친구들이랑 하룻밤을 보내봐야 돼요. 네. 얘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거. 어. 그리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 노래도 잘 해야 되고 악기도 좀 해야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엄마가 트레이닝을 시켰죠. 네. 그 전에.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 환경에 대해서. 네. 자기는 얼른 가고 싶대. 그럼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학교를 보냈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바랬던 것은 그 학교에서 이제 사립 교육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네.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공의 교회인데 애들이 그 일주일에 5번 예배에 그 성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정기 연주도 하고 두 가지를 바랬었는데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네. 그 자신감,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게 길러지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여행이에요. 그 정기적으로 투어를 많이 가요. 도메스틱도 가고 인터내셔널도 가는데 공연을 해야 되니까. 공연을 하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여행이라는 건 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커서 그 학교는 이제 보이스가 체인지되면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폐기처분이야,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러스에 꼭 들어가는 그렇죠. 조건으로 그러니까 변성기 되기 전까지 네. 소년 네. 합창단으로 약간 빈소년 합창단처럼 맞아요. 학생 네네. 총수가 한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7명, 8명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은 전교생이 진짜 40명. 합창단인 거예요? 전교생이 합창단이죠. 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 약간 강원도에 있는 분교 느낌인데 한 학년에 7명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매력 있는 공부 중에 하나가 라틴어를 네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면 이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야. 저는 라틴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한 학기 했어요. 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도 배웠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웠지. 라틴어 오디세이, 호모 오디세이 읽잖아요. 야, 좀 폼난다. 그렇죠. 애들도 라틴 배웠는데 네. 오디세이 이런 얘기는 안 하던데. 아니 라틴어 책을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센 거지. 진짜. 진짜 멋있다. 자, 사실 근데 타겟은 고등학교예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보링은 보통 고등학교를 얘기해요. 그렇죠. 중학교도 있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동부에 있는데 보통 한 탑 30에 있는 보딩 스쿨들은 그 재정이 풍부해서 네.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부모의 샐러리가 만약에 뭐 $500,000다 네. 많으면은 재정이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 정도도 다 파이낸셜 에이드를 해줘요. 부모의 샐러리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죠. 그쵸, 그쵸. 어렵겠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보링 콰이어 스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콰이어 스쿨 워낙 리나운, 잘 알려진 학교예요. 네네.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거기 출신은 고등학교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커넥션. 근데 7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약간 쉽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어린 애를 쉽게 집에서 내보낸다, 기숙을 보낸다는 건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3학년부터면 그렇죠. 의외로 뭐 합격률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애를 과연 보낼 수 있느냐. 그 음악에 관심이 있느냐. 야, 우리 이런 거 몰랐네. 우리도 몰랐어. 그래서 제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권고를 해서 구글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방송 이렇게 듣고 내년부터 7명 다 한국 사람으로 채우자. 거기서 아이랑 부르겠어, 아이랑.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니 영국에서 시작된 거 좀 무서운데. 제가 한국에서 시작된 편지.
제 아들이 4학년 때인가 영국 투어를 갔었었는데 같이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윈저 캐슬. 네. 윈저 캐슬은 그 서머 레지던스예요. 퀸 그쵸. 엘리자베스의. 그럼 여름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요. 런던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어요. 기차로. 아, 그 왕실 왕실 윈저 캐슬이. 아, 윈저 캐슬이. 퀸 엘리자베스 거기서 네, 이제 쉬는데 그때 여름에 이제 저희 그 투어를 했었어. 썬데이 예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그 콰이어 스토리라고 성가대가 쓰는 뒤에 그 14세기에 만든 어마어마한 그 조각이 된 그 영국 기사들 깃발이 있고 네. 그런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보게 됐는데 모두가 숨죽이면서 기다린 게 영국 퀸이 예배에 참석할까? 그렇죠. 자기들 처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쉽게도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인 조지 채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최근에 찰스가 결혼식 했던 곳이고 그 영국 왕실의 왕실의 그거. 네,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퍼포먼스를 하고 경험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영국도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스쿨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그 웨스트민스 윈저 캐슬하고 네.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이번에 대관식을 했던데 네. 킹 찰스가 네. 그러니까 두 곳인가 세 곳인가밖에 없고요. 미국은 딱 하나 이 세인트 토마스 콰이어 스쿨이 남아 있어요. 아니, 약간 콰이어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인트 토마스 합창 학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예중인가? 예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 목적만으로 보내는 건 아닌데. 그렇죠. 와. 그러면은 만약 따님 같은 경우에도 보딩스쿨 나왔나요? 같은 학교요? 거긴 보이 아니, 스쿨이에요. 거긴 보이스쿨. 아, 네, 보이스쿨. 보이스쿨이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거기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네. 힐스쿨이라는 곳에 가서 파츠타운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네. 거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졸업한 학교예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는 유펜을 나왔었고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기반에 있는 패밀리였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자연스럽게 거기를 보냈죠. 그래서 한 번은 트럼프 타워가 있잖아요, 맨하탄에.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저희가 있어요, 모임이. 한번 가봐갖고 굴은 다시는 안 갔는데. 갔더니 마가 모임인 거 아니야? 그때는 마가가 있기 전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부담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뭐 커넥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문이라는 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생활을 했고, 동생은 오빠가 있는 학교는 또 들어가기가 쉬워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플랜을 한 거죠, 사실은. 이야, 1살 때부터 짜신 거죠, 아기가. 둘째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딸에는 이게 퍼블릭을 중학교 때까지 다니면서 오빠가 그 보닝에 있으면서 유니폼 그런 걸 입고 멋있는 그 사회생활 매너 이런 걸 많이 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죠. 자기도 가고 싶대. 지민아 너는 좀 어려워. 근데 아니 자기는 그래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스페셜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보딩스쿨 가려면은. 네. 그래서 음악을 시켰죠. 바이올린을. 그래서 맨하탄 뮤직 스쿨에 있는 그 토요일 하는 그 네네. 프리스쿨에 보냈었죠. 네. 그 힘든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한 6년을 공부를 했죠. 바이올린을. 몇 학년부터 했어요? 3학년부터. 와, 잘 참았다. 그니까. 6년 바이올린 했으면. 바이올린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악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 인터뷰를 했고 쉬웠어요. 그건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동문들은 쉽게 받아줘요. 그냥 시블링이 같이 공부하는 걸 또 권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학교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세인 앤드루스라는 델라웨어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됐어요. 네. 거기는 더 조그만 학교인데 학교 부지는 굉장히 크죠. 네. 거기는 이제 윌밍턴, 조 바이든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조 바이든의 손녀딸이 다녔던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4년을 아주 멋있게 네. 행복하게 잘 보냈죠. 아이들의 그 만족도가 높은가요? 지금도 애들은 저희한테 보면 그 아빠한테 자기를 그런 데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대학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고 봐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 애들이 참 행복하게 좀 이렇게 깊은 라이프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세인트 앤드류의 학교 모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들은 학생들을 깊이 있는 사고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런 교육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이 뭔가 이걸 많이 배우게 되죠. 혼자만 똑똑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게 미국의 이 사립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약간 저는 그 사립교육 그러면 뭐 가십걸에 나오는 그냥 양반 그 부자들의 자제분들의 그냥 그런 거? 막 거기서 막 애들 막 양아치 짓 하고 막 돈 갖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이런 것만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또 약간 세인트 앤드류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데는 전혀 정반대네요. 오히려 더. 미국 공교육이 사실은 저도 특히나 미국 공교육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립을 보딩스쿨이죠. 사립이 그냥 보딩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이 근처에 있는 데처럼 뭐 데려다 줘야 되고 뭐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보통 보딩스쿨 하면은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기숙학사에 들어가는. 근데 저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게 미국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전적인 걸 무시를 못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게 들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 여유도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자식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서 보딩스쿨에 퍼블릭스쿨에는 이제 일단은 퍼블릭스쿨이니까는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죠, 사실은. 해외에서 보내려면.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선택지가 이제 사립 학교를 보내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낼 경우에는 거의 미국의 지금 대학 학비와 비슷한 돈을 지불하고 보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또 외국에서 이제 기숙 생활하지 플러스 환율도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섣불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네. 특히 또 미국에 있으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숙학교가 미국에서 2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학교래요. 근데 그런 학교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름만 대면 아는 집안의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건 로렌스빌 스쿨이죠. 로렌스빌 하이스쿨.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탑 스쿨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탑 30에 있는 보딩 스쿨들은 인다우먼트가 많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한 40% 정도를 파이낸셜 에이드를 줘요. 그러니까 재학생에. 그러면은 한 50%, 60%는 풀 투이션을 내는데 40%는 거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애도 그랬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우유 사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하는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다 주니까. 그 나이에 얼마나 또 먹는데. 우리 집 애들 장난 아니야. 그 나이 때 장난 아니게 먹어. 그렇죠. 거기는 뭐 좋은 셰프들이 있어서 영양식 있는 음식도 그쵸. 당연히 줄 것이고. 학식 얼마나 싫어해 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퍼블릭 스쿨은 인구가 많잖아요, 학생이. 그리고 그 액티비티가 적어요. 보딩 스쿨은 대부분이 인구가 학생 수가 적고 액티비티가 많아요. 재정이 풍부하니까.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캡틴을 할 수가 있어요. 리더십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에서는 풋볼, 농구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수가 적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은. 그런 게 굉장히 얘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구나. 제가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 다 주변에 당연하게 퍼블릭 스쿨을 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한 집만 애들이 다 프라이빗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프라이빗을 보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본인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집은 근데 약간 그냥 자기도 클 때 프라이빗 스쿨 다녔고 남편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아, 그게 그냥 정상으로 생각. 그게 정상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고 그 내가 너무 궁금한 그 내밀한 얘기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그 가르치시는 거 좋아하시고 네. 저희 한인 그 센터 같은 데서 네. 히스토리 강의도 하시잖아요. 제 네, 생각에는 KCC 에서. 네. 그 사립학교 관련된 강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요. 진짜 관심도 정말 아니 많을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 자식들 대학을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보낼 때 입시라는 게 그때 입시돼서 엄청 잘 알잖아요. 근데 일단 가고 나면 다 까먹잖아. 그치. 네. 근데 그게 관심이 계속 있으시니까 그 자제분들이 이미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까지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중고등학교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 리서치도 대충 하신 게 아니라 네. 그 정보의 양도 그렇고 뭐 어디에 있는 무슨 학교 다 아시는 게 약간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학교 뭐 입시 컨설턴트 같은 풍이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전체 철학과 함께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은 정말 1년에 딱 한 번만 해도 거기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그 입시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네. 저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포 자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똑똑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아카데미 가잖아요. 스타이븐슨, 브로겐 네. 아카데미, 뭐 브롱스 사이언스. 그 학교들이 좋긴 한데 거기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이 프라이빗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찬스를 못 갖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제가 많이 없어서 그런 그러면 것 같아요. 알게 되면은 초이스를 할 수가 네, 있잖아요. 자기 그쵸. 자녀들에 맞게끔 이렇게 디렉션을 줄 수가 있는데 아예 모르시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빗 스쿨은 뭐 이렇게 놀기 좋아한다, 술 마신다, 뭐 어떤 경우는 약 맞아. 드럭 마리화나도 한다, 뭐 이런 그 드라마가 얘기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네, 네. 끼쳤어요.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 학교들도 맞아요. 있지. 그러나 우리 애가 어떤 애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그런 건 다 뭐 퍼블릭 스쿨도 있는 그건 거죠.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마찬가지죠. 약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워낙 그러니까. 튜이션들이 비싸니까. 맞아, 근데 맞아. 아니요, 근데 보면은 주변에 프라이빗 스쿨도 너무 많은 종류의 프라이빗 스쿨이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세 가지로 네. 제가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는 데이 스쿨이 있어요. 네. 데이 스쿨은 특히 뉴욕시리 도시에 많이 있는데 프라이빗 스쿨인데 잠은 자지 않는 거죠. 네, 뭐 여기 드와인우드나 이런 네, 데도, 네, 그런 그렇죠. 거. 이런 데는 인다우먼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가 적어요. 네, 네. 데이 스쿨은. 그래서 뉴욕시티의 부자들이 가는 게 데이 스쿨이야.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40번에 나오는 거구나. 보링까지 보내지 않고 네, 네, 집에서 늘 자기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애들 쉽게 보내는 거. 이게 이제 데이 스쿨이고 하나는 캐톨릭 스쿨이에요. 네, 네. 그건 로컬에 각 타운마다 다 있잖아요. 캐톨릭 스쿨은 투이션이 싸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알려진 학교들은 많지 않죠. 그냥 퍼블릭 스쿨이랑 비슷하다. 맞아요. 그렇게 제 생각하시면 이미지는 돼요. 약간 토요일 되면 손톱 검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그 릴리지어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향도 있죠. 이, 그러니까 퍼블릭을 싫어하는 분들이 캐톨릭 스쿨을 보내는 경향도 있고요. 이 근처에 뭐 홀리 엔젤 이런 데가 네. 캐톨릭 저희 아이도 스쿨이죠. 잠깐 네. 1년 다녔었어요. 캐톨릭 스쿨.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다우먼트가 없기 때문에 파이낸셜 에이드가 없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보링 스쿨은 인다우먼트가 그러니까 재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40%도 받으니까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들 클래스 집이라면. 그 약간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어떤 시스템 바깥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학교 시스템은 그냥 일반계 학교, 무슨 외고 과학고, 뭐 이렇게 구분을 그치. 하니까 여기 와서도 버겐 퍼블릭 아카데미는 스쿨 과학고야. 아니면 시험 잘 보면 스타이반산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딩 스쿨이라는 거 자체는 우리의 그 사실 컨셉에 그 파스텔르 할아버지가 만든 그 학교 뭐지? 민족사관. 민족사관. 뭐 이 정도 있지. 그게 아예 우리의 그 거긴 개념에 두루마기. 두루마기 있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꼭 여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옵션도 있고 여기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건데.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네. 더욱더 인문학이 더 두각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확신한데 이 보딩 스쿨에서 가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인문학, 리버럴 아트로 가르쳐요. 리버럴 아트. 그렇죠. 예, 책을 많이, 특히 잉글리시 강점을 두거든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앉아있는 이런 그 오벌 쉐입의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걸 보딩 스쿨에서는 써요. 그걸 하크니스라고 그러는데 네. 하크니스라는 그 자산가가 세인폴 스쿨을 나온 분인데 지금 그 하크니스 그 하스피탈 있잖아요. 콜롬비아. 이거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이분이 그 제안을 했어요. 내가 학교에 너희들한테 재정을 도와줄 도네이션을 할 텐데 옵션이 하나 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된 12이 오발 쉐입의 테이블과 체어를 12개만 놓을 수 있다. 맥스가 12명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내가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필립스 아카데미 이런 데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클래스가 12명인데 이 오발 쉐입이 뭐냐면 우리 보는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의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전까지는 보딩 스쿨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상을 그러니까 앞에 나열하고 선생님이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혁신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12명 학생과 아이가 컨택. 그리고 토론하는 공부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보딩 스쿨들은 다 그 하크니스 테이블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의 퀄리티가 어떤가.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장의 형태가 결국은 교육 철학하고 연관된다는 게 그렇죠. 저의 선생님 서현 선생님이 하셨던 게 한국의 학교는 모델이 외국의 학교가 아니라 군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건물이 있고 연병장이 있고 선생님이 그 앞에서 지휘하고 하는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애들의 교육도 바뀔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오벌 형식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거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그런 데서의 교육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입시 컨설턴트들은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그 학원에서는 연락에 그 SAT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네, 서브제. 연락을. 무슨 말씀 하셨나요? 우리 애들 뭐 1년, 2년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그 SAT를 준비를 해요. 이렇게 주니어 때 보면은 일주일 정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어떻게 보는가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 점수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퍼센타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하버드라든가 아이비리그를 가는데 25%, 75% 퍼센타일 안에 들어가면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탑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탑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퍼센타일 내에 들어오면 오케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애들이 훨씬 적은 거죠. 오히려 자기 창작 능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죠, 대학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게 우리 시스템, 머리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잘 안 들어와. 우리는 공부 제일 잘해야 되니까. 저기 칠독 가갖고 앉아갖고 막. 국영수 중심으로. 근데 점점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 대학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어서요. 대학을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제 뭐 1년에 들어가는 학비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랑 아빠랑 토론도 하고 엄마 아빠라고 하면은 뭐 우리 나이 정도일 텐데 우리만 해도 대학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와서 뭐 대학에 꼭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진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폭발해서 막 소리 지르는 엄마들도 많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럴 게 아니고 한번
이성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잖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꼭 갔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대학 못 나온 부모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뭐 당신 우리 장인 장모님은 좀 되게 그냥 학고열이 그냥 엄청나신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연세이신데도 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러시지만 사실 내 주변의 친구들만 봤더라도 부모님들 세대 중에 대학 교육이 뭐야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막 70년대 막 해가지고 교육열이 막 올라가면서 우리한테는 그게 옵션이 아닌 세대가 돼버린 거야. 우리 세대들이 낳은 자식한테는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지. 안 가본 길이라면 대학을 안 가고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자신이 없거나 두렵거나 안 가본 길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생각이 있겠지라고 그냥 믿어주는 거? 근데 아까 희건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목적이 아니지. 과정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20세기가 지식과 공부와 대학과 직업이 일치되는 사회였어. 그 사회에 살았잖아.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려면 이 대학에 가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과에서 전공을 해야 되는. 그게 일치가 됐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저희 건축과 나오면은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었고 20세기에 만들어진 직업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 근데 대학은 대학교에 그 교수 테뉴어 줬으니까 살려놔야지 이거 어떻게 계속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대학은 그 있지도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전수하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산업하고 일치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 따로 가야 되는 건데 20세기에서 우연히 우리가 그게 일치된 사회를 살았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공부 왜 해야 돼? 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게 약간 좀 저는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 이거는 약간 오히려 유희건님처럼 학교에 가서 하는 공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 저희가 보면 공부라고 말을 하지만 희건님 그냥 그걸 보는 게 재미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꼭 그런 형식의 공부를 해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제가 거기 그 어떤 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 그런 패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맞아. 그 열정이 있다면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열정을 가르쳐주는 게 대학 교육일 거고 고등학교 교육일 건데 사립과 공립의 차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공립학교에는 평준화잖아요. 미국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일 그 선호하는 스포츠가 풋볼이잖아요. 네. 그럼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 특히 그 백인들이 많이 사는 저기 남부 중부에 가면은 쿼터백을 중심으로 학교가 움직여요. 쿼터백 부모를 그러니까 쿼터백 부모가 백인이고 가장 파워가 세요. 왜냐? 대학을 가고 디비전 A를 간다거나 나중에 프로페셔널 플레이가 되면은 대박이거든요. 애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국 애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맨십 또는 사회성을 기르거든요. 그 리더십을. 뭐 스포츠 하는 애들이 사회생활도 잘해요. 저는 스포츠를 못해갖고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갑자기? 그런 걸 지향하는 게 미국의 공립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불행하게도 에이시안들이 그런 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힘들죠. 네. 엄청 힘들죠. 저기 환경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미국 애들도 그런 좋은 그 스포츠 디비전 A 가고 막 그런 하이스쿨에 있는 뭐 풋볼 팀이 있거나 농구팀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걔네들이 주니어 되기 전에 1년씩 일부러 꿀린대요. 왜요? 왜 꿀려서? 꿀리면은 나중에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면 나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랑 이 저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는 고등학교 때니까 1, 2년에 이게 피지컬의 그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 그 애들 학교 보낼 때 한국은 일찍 보내지만 막 이제 저도
책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 이 6개월, 1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맞아.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오히려 늦게 보내는 게 좋다는 저희 애도 늦게 거예요.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생일이 애매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학년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나이로는 제일 막내였는데 한 3살 때 유치원 보내보니까 애가 세상 찌질한 거예요, 반에서. 다른 애들은 말로 막 따지는데 얘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래갖고 4살 유치원 보내고 나서 4살을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한 4살 반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맞구나. 지금도 자기 반에서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고 등치도 지금 제일 커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생각한 것보다 좀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공립학교를 이 시각 되게 말씀해주신 시각이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양인들은 해줄 게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못 해주고 애도 피지컬이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약간 저희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저희가 보고 배운 게 사실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제일 사실 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쿠 같은 경우는 한국에 맞는 인재상인데 미국에서 자랐으면은 찐따였지. 운동도 못해. 운동장 가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흙 파고 있어, 그렇지. 근데 사실 또 운동이 소질이 없다 하더라도 사립교육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열정을 키우는 거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서포트를 해주면서 자기도 그걸 찾아가면서 왜냐하면은 공립과 달리 사립의 모토는 엘리트 교육이에요. 너희는 이미 엘리트야. 그 엘리트는 너 혼자 잘 사서 똑똑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네가 리더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스포츠나 음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미술 이런 건 어떤가요? 아니, 저희 애가 그림을 잘 그려요. 이 사람은 항상 걱정해요. 미술도 정말 중요한 거죠. 창작이니까. 그래서 저도 딸애를 미술을 선생님한테 몇 년 교육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아트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트래블로지 또는 트래블 어카운트 19세기 18세기에 그 러시아의 귀족들이 사이베리아를 탐험하면서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보통 귀족들이 이렇게 트래블을 하면은 뭐 닥터 또는 뭐 사진사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동반을 해서 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호기심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남긴 그 다이어리나 그 자료들 보면 그림을 많이 그려요. 스케치 같은 거. 그때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가면 다 눈담이들 시베리아 사는 그 야쿠트라든가 이르쿠트 지방 토속민들이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 있잖아요. 유러피언들이 이런 그 생활들, 동물들, 특히 사이베리아의 중요한 게 그 퍼, 밍크 이런 동물들을 많이 그려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더스트리였거든요. 그 동물들 잡아다가 그것을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유럽에 파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입어야 되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스케치해서 자료를 남겨놓은 걸 봤을 때 그림을 못 그리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관심이 가죠. 이건 참 창작인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그 활동이라다 탤런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거죠. 계속 그쪽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걸 전공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탤런트로 특기로 삼아서 나중에 여기저기 고등학교 출품도 갈 하고 때, 컴피티션도 대학교 갈 나가고. 때 그거 다 저희가 뭐 수 있으니까. 시키는 게 아닌데 그냥 약간 자기가 항상 알아서 시켜봐요. 시켜보는 게, 그러니까는 아직은 어리니까는 뭐 유아나 이런 건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툴을 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미술 교육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미술 교육과는 또 다르죠. 한국에서의 미술 교육은 철저히 맞다 맞는 밉시 교육 철저히 입시에 제가 맞춰져 한국에서 있지만. 미술 교육을 받고 나서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더 되게 창의적이고 자기 그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자기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뭐 친구들 이렇게 뭐 인플로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이제
뭐 하자 그러면 재밌으니까 나도 할래 막 이러면서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그래서 너는 무슨 회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연말에 카드 만들어서 그림 그리고 뭐 막 이런 걸 나름대로 이제 컴퍼니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다고 이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약간 자기 상상력이고 뭔가 계속 친구들이랑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살짝만 서포트 해주면 돼요. 자기가 네,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얘가 막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여줘요. 이거 어때? 그러면은 한마디씩만 해요. 근데 약간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걸 되게 흡수를 잘해요. 그럼 다음번에 그림을 보면 그게 반영이 되거나 좀 더 거기에서 좀 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볼 때마다 솔직히 어쨌건 예. 팔불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미술을 해가지고 내 아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게 되게 강했는데 자꾸 이런 데 소질을 보이나 자꾸 애가 이렇게 소질을 보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그 DNA에서 그 물려받는 거는 없잖아 있지. 없잖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리고 생활 방식. 그럼 내가 얘 재능을 어쨌든 처음에 싫었지만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면 내가 얘를 서포트를 해주게 된다면 어느 방향성을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 가면은 내가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툴을 접할 때마다 그 표현 방식이 더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노출을 시켜주면 좋지.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잘 안 하던 거를 이제 유화를 시키니까 유화는 또 그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거지. 이런 툴을 어떻게 쓰는지. 툴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냥 해보고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터득하면은 그게 나중에 이게 이 바리에이션이 더 확 된다고 생각돼서 맞아요.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는데 제가 선생님들 전화번호 몇 명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 미술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미국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거에 어떤 미디움을 주고 어떤 머터리얼을 줘야 되는지를 그런 걸 되게 인커리지 해주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전에 저희 건축 독해 할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자식이 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거든요. 다들 안 된대. 다 말리지. 우리 안 돼! 막 이러는데. 다 뜯어 말리지, 우리. 만약에, 실제로는 이미 다 장성하셔서 일도 하고 대학을 갔지만, 역으로 가서, 내 아이가, 나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일하는, 랜드마크 빌딩에서 일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이러고, 이 직업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원했었거든요.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클래식 이런 랭귀지에 관심이 있었었고, 역사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라틴어도 공부하고, 그릭말도 알고, 프렌치도 공부하고, 이건 완벽한 거예요. 스칼라가 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프렌치는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랭귀지고, 모던 랭귀지 중에서. 아, 그래요? 톨스토이의 바이나이 미 전쟁과 평화를 첫 표잖아요. 전부 프렌치야, 프렌치. 19세기 러시아 소사이어티는 거의 프렌치를 제일 랭귀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치의 사상가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됐던. 그러니까 이게 랭귀지의 파워가 얼마나 센. 그래서 애들 프렌치를 가르친 거죠. 스페니쉬 대신에. 스페니쉬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누구나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퓨처 스칼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무슨 프렌치 소사이어티 오스트레일리안 그런 데 페이퍼도 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멜번도 가고 같이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아니네. 엄마 닮았는 거. 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중간이 없어. 끝까지 가면. 너무 이렇게 사람들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소셜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사실 그 재능이. 그치. 네. 근데 책 읽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네 엄마. 또 그래서 대학에 가서 제가 이제 서제스션을 했었죠. 야, 제2외국 하는데 이제 러시아를 좀 해라.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아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그런데 2년 러시아를 하더라고 대학에서. 했네요 그래도. 뭐 러시아로 또 말도 하고 막 그러고. 됐다. 모스크바다 딱 그랬거든요. 모스크바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빠 나 스페인 갈래요 그래. 스페인? 스페니치도 안 못하잖아. 아니 뭐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어.
6개월을 연락이 놀고 온 거예요. 좋잖아요. 네. 그렇죠. 모스크바 춥고. 자기가 왜 모스크바를 가? 그래서 접었죠. 근데 약간 사업가 기질이 그러니까 받아온 교육부터 해가지고 사업가로는 되게 뭔가 이렇게 바탕이 쫙 잘. 맞아. 예, 그 이면에는 좋은 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까 그 사립 보링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여행을 많이 저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한 유럽을 다 가봤는데 네. 걔는 나보다 더 많이 가고. 후보님의 그 또 다른 취미가 그 여행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유럽이고 또 러시아 또 주로 어느 쪽을 많이 다니시나요? 주로 유럽에 있는 도시를 많이 가는데요. 네네. 보통 차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도시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한 번은 프렌치 리비에라, 네. 남프랑스, 한 번은 북프랑스, 한 번은 북이탈리, 한 번은 네. 중부 이탈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가서 봐야 될 거. 아, 가기 전에 공부를 또 하고 가시는. 그렇죠. 제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역시 거기서도 가르치시는 거야. 사모님들 친구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모님들 친구들이요? 와이프 친구들. 근데 1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사진 찍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중요한 것만. 굉장히 저는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1분 안에 이걸 설명하느냐. 아,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딱딱딱 중요한 것만 알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은 가장 인상 깊었거나 이렇게 추천하고 싶으신 여행지는 어디가 있었나요? 저는 이탈리아라고 봐요. 이태리. 특히 피렌체. 피렌체. 르네상스가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인문학이 시작하는 인문학의 거. 시작. 머스트 봐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미켈란젤로.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고 그다음에 다빈치. 다빈치. 다 피렌체 사람들이잖아요. 단테, 보카치오 이런 분. 그래서 저는 피렌체를 3번을 가봤는데 계속 더 가보고 싶은 도시가 피렌체예요. 피렌체는 정말 아름답죠. 엘리 원덕을 쭉 팔로우 하신 분들은 피렌체 이제 안 갈 수가 없겠네. 그렇죠. 우리가 갔다 왔고 또 근데 의원님이 또 같이 여행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이드 단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단테의 신곡 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되게 재미없는 책이에요. 네. 진짜 재미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베아트리츠가 나오는 부분이 재밌어요. 이 베아트리츠가 누구지? 우리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몰랐을 때. 근데 베키오 다리를 바라보는 트리니티 처치에 돌아가면서 단테가 베아트리츠를 만나면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베아트리츠는 떠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 그 단테는 그 마음을 품고 죽을 때까지 있다가 신곡에서 베아트리츠를 떠올리잖아요. 러브 스토리. 가야 느끼는 그 거예요. 다리에 가갖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코너에서 여기서 단테가 살짝 스쳤는데 말도 못 붙이고 헤어졌다라. 그 베키오 다리가 참 여러 군데 나오네 진짜. 여기저기 뭐. 거기 그 단테 오페라 있잖아, 오페라. 오페라에도 베키오 네. 브릿지. 오미오 바비노 가로. 같이 여행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선택해야 돼. 조은정 작가님이. 아니, 같이 가면 되지. 조 작가님이랑. 아니,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네. 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요점만 딱딱딱 해.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엘리 원독 여행사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가이드로 모시고, 저기 밤에 이제 마이크 들고 하시는 거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낮에 끝을 모르는? 중간 모르는? 낮에는 이제 희고님 네. 설명 들으면서 가이드 투어하고 네. 저녁 때 이제 원래님 따라서 맛집 다니고 끝까지 달리고 와인, 그냥. 마시고. 이렇게. 폭주 열차. 어떤 여행사 하시는 사장님이 같이 아프리카를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런 후에 저하고 따로 그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 선생 러시아가 풀리면 우리 같이 가지. 제가 러시아 전공이니까. 네네. 저는 또 러시아를 몇 번 갔으니까 누구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있죠. 그 2001년에 제가 처음 러시아를 갔는데 2001년이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핀란드만에서 불어오는 그 세찬 그 바람. 네. 겨울이었어요. 겨울. 또 겨울에 러시아를 가셨구나. 겨울에. 러시아의 겨울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왜요? 영화 대사가 왜요? 왜? 세 가지를 느꼈는데